부동산 간단 부간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유입니다. 보유세, 거래세 개편, 진퇴양난. 빨라도 내후년 시행.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유세를 인하하면 부자 감세 논란과 함께 집값 상승 우려가 있고 거래세를 낮추면 다주택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어느 쪽을 선택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제 개편 시행 시점은 이르면 내후년부터로 전망됩니다. 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이르면 내후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적인 부담도 큰 상황입니다. 시장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세와 보유세 중 어느 하나만 조정하게 되면 매매 시장뿐 아니라 전 월세 시장에도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세금 모두 동시에 조정하지 않으면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0.15%이라는 점을 근거로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한 민심 악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정부가 쉽게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 2년 만에 최저. 거래 절벽, 현실화. 서울 아파트 거래가 사실상 멈췄습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서울 주요 18개 자치구에서 아파트 거래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공건, 거래가 확인되었습니다. 거래 절벽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실수요자들과 현장 중개업소들 모두 체감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시1.5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방침과 규제 지역 확대 조치로 인해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고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관망세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처럼 유동성 있는 지역조차도 거래가 거의 끊겼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실거래 등록도 감소했습니다. 일부는 이미 계약된 건이 있어 시차를 두고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거래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는 반응입니다.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이 길어질 경우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사에 따르면 10월 초 한때 800건 이상이던 거래량이 24일에는 단 3건으로 급감한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는 최근 2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로 심각한 거래 위축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1.5 쇼크로 재건축 찬물. 성산시형 이틀 만에 1억 뚝. 정부의 시1.5 대책 이후 재건축 단지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시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 기대감으로 올랐던 단지들이 단기간에 수천만 1억 원 가까이 급락하며 매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성산시형 아파트 전용 50평방미터의 경우 불과 이틀 만에 1억 2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합 설립 이후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권 확보를 노리던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위축되었고 입주 전까지 사실상 전매가 불가능해지자 가격이 급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단지라도 조건에 따라 가격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실거주, 조건을 충족한 집은 거래 가능성이 높아 여전히 인기가 있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격이 낮게 형성되며 매물도 쉽게 팔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건축 특성상 매수세가 줄며 가격이 추가로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조합원 지위 제한 단지의 매물이 서울에서만 10만 호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규제가 적용되면 상당수 단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억 넘는 아파트도 순식간에. 분당, 강남 다시 불붙은 집값. 경기 성남 분당구 집값이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한 주간 성남 분당구 아파트값이 1.7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과천 1.48%, 서울 광진 1.29%, 성동 1.25%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시1.5 부동산 대책 전 매수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100억 원대 고가 아파트가 거래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1차 아파트 전용 183평방미터가 98억 원에 매매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8월 거래보다 9억 원 높은 가격이며 올해 최고가는 112억 5천만 원, 6월이었습니다. 강남 삼성동 아이파크 195평방미터 도 98억 원에 거래되어 고가 매물의 수요가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에서도 반포동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데일리 전용 133평방미터는 전세 보증금 30억 4,500만 원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인근 아크로리버파크와 반포자이도 30억 원 안팎의 전세 거래가 있었습니다. 전세 강세 지역은 대부분 고급 주거지로 꼽히는 곳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시1.5 대책이 시행되기 전 마지막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린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상승세보다는 단기적 반등에 가깝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은 올려야 하는데 나라는 손해, 지자체만 웃는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역설. 보유세 강화 시 세수는 지방으로, 양도세 인하 시 국세는 줄어듭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를 강화하거나 거래세, 양도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세수 혜택을 누리는 반면 중앙정부는 세입이 줄어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부세는 절반 이상이 지방으로 배분되며 반대로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낮추면 중앙정부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세율 조정이 재정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유세는 지방세, 재산세 포함과 중앙정부 세금, 종부세, 이 함께 얽혀 있어서
단순히 세율만 조정하면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유세를 올려도 자산을 많이 보유한 서울과 같은 일부 지역만 수혜를 보고 다른 지역은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간 세수 조정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를 단순히 강화하거나 인하할 게 아니라 세금의 귀속 주체와 재정 운용 방식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지방세 강화만 이어질 경우 국가 전체 재정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사에 함께 실린 그래프에서는 2020년 이후 종부세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가 2023년부터 줄어들고 2025년에는 4조 원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로 배분되는 중부세 비중이 점차 줄어들면서 자치단체도 장기적으로는 세수 불안정성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금 없으면 청약도 포기? 1. 5대책에 무너진 무주택자의 마지막 희망. 중도금 대출 규제로 청약시장에 타격이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지역의 중도금 대출 가능 한도를 기존 60%에서 40%로 축소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접근성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특히 현금 여력이 부족한 계층은 아예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 84평방미터 아파트 분양가가 10억 원일 경우 중도금 대출 비율이 낮아지면 6억 원 이상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청약 조건도 까다로워졌습니다. 규제지역은 비규제지역보다 청약 요건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규제지역 2년 이상. 무주택기간, 규제지역은 가구원 전원 무주택 조건. 전용 85평방미터 이하 물량의 70% 이상은 추첨 없이 가정제로 공급. 이로 인해 자산은 적지만 가점이 낮은 젊은 층, 1주택 처분 예정자 등은 사실상 청약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설사도 공급 축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축소는 수요 감소로 이어져 분양 성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공급을 줄이거나 분양 시기를 미루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도 하반기부터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기사에서는 무주택자의 사다리였던 청약시장까지 닫히고 있다는 표현을 통해 정책이 취지는 좋았으나 실수요자에게 부담만 키운 결과라는 점을 비판적으로 짚고 있습니다. 아빠한테 40억에 산 아파트, 아빠가 다시 25억 전세로. 편법 증여와 이상 거래 정황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A씨가 부모로부터 40억 원의 아파트를 매수한 뒤 다시 부모를 세입자로 두고 25억 원 보증금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편법 증여로 의심될 수 있는 거래이며 국제조세법 위반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중심으로 이상거래 376건을 조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에서 4월 서울에서 발생한 주택 이상거래 376건을 조사했으며 편법 증여 234건, 허위 신고 및 계약서 위조 92건, 대출 목적 외 유용 47건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기업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 무자격자의 임대 운영, 해외 자금 유입 관련 사례까지 포함되어 있어 전방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구리, 동탄 등으로 조사 확대 예정입니다. 서울에 이어 화성, 동탄, 구리 등 수도권 주요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자금 출처와 편법 대출, 실거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지역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자 대출의 부정 사용, 금융권과의 공조 점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기사의 중심 메시지는 겉보기엔 합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금 회피나 증여 목적의 거래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에 대해 정부가 강도 높은 모니터링과 후속 제재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서울은 규제, 김포는 청약 몰린다. 비규제 지역 대단지 주목. 전국 9곳에서 총 5,826가구 청약이 진행됩니다.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9개 지역에서 대규모 청약이 진행되며 수도권에서는 비규제 지역인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김포풍무 호반서밋 단지가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총 956가구, 전용 84에서 186평방미터, 규모로 모든 물량이 일반 분양 대상이며 분양 가상 한제가 적용되어 실수요자 관심이 높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도 대규모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천안 부대동, 천안 휴먼빌 퍼스트시티는 총 123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분양 가상 한제가 적용되며 성성지구의 교통, 생활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되고 있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충북 청주도 주목받는 청약 지역입니다. 흥덕구 신봉동의 두산 이브더제니스 청주 센트럴파크는 총 1618가구 중 705가구를 일반 분양하며 직주 근접 수요를 겨냥한 입지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LG화학, LS일렉트릭 등이 인근에 위치해 실수요층이 두텁다는 평가입니다. 이처럼 비규제 지역의 대단지 청약의 실수요자 및 투자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규제 지역의 청약 문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조건이 유리한 지역들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구독, 좋아요.